안녕하세요. 친환경 기술연구소의 정탄소장입니다. 오늘은 태양 발전소를 이용한 두 번째 코너 2편 동해등의 사육입니다. 동해등에는 유기농 닭이나 어류 사육 이런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할 때 필수적인 먹이원이 됩니다. 이 먹이원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대두 외국에 수입하는 거의 우리나라 90%는 대두는 외국에 수입하고 있는데 그 수입 대두의 대체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동해등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버려지는 폐자원, 음식물 잔반 같은 걸 갖다가 자원화 시켜주고 또 이거는 바이오 오일이라든지 다양한 기계유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오락 같은 데서는 낚시라든지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게 동해등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하부에 일부를 이 동해등에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동해등에로 수익을 올리자. 태양광 발전소 하나만 있는 시설, 태양광 발전소 단일 시설 같은 경우는 태양광 집진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수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 시설했던 시설이 그런 시설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 이용 효율에 대해서 상당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농업용 시설이나 축사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하면 부가율 0.5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100원에 생산을 하면, 킬로와트당 100원에 생산을 하면, 만약에 밑에 공장에 있던 버스타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다면, 150원을 주겠다. 실제 가격이 90 얼마 되니까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그 50% 가면 해도 당장에 같이 한 달에 100kW를 생산한다 그러면 100원 한 집은 대략 100원에 한 10,000원 정도 벌 거고 한 집은 15,000원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용량이 커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잘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겠죠. 그래서 하부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걸 갖다가 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버섯사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한다. 저희 연구소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게사하고, 양계하고, 또 이제 바다새우 또는 민물새우. 바다새우는 대표적으로 진거미새우라든지, 민물새우로 대표적인 게 진거미새우. 그 다음에 흰다리새우, 바다새우 이런 걸 갖다가 생산했을 때는 면적당 단위 효과가 높더라. 1년당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더라.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사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뭐를 할 것이냐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 기반이 되는 먹이원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동해등해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반 잔반 음식물 1톤을 처리했을 때 대략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가격을 줍니다. 그럼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사육을 하게 되면 먹이량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생깁니다. 동해등해 유충이 생깁니다. 동해 유충을 건조해 가지고 분말로 만들면 한 150kg 정도 생길 거예요. 150kg에서 100kg 사이에 생길 겁니다. 그럼 100kg 계산하기 좋게 100kg라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동해등에는 가축, 어류사료, 바이오오일 등에 사용됩니다. 음식물 최종 처리업을 등록하시게 되면 동해등을 키우면 자동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 비용 및 동해등의
분변토에 대한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등해를 가지고 여기 보면 오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기호성을 높여주는 동물 사료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생사료는 다 끄던데 먹이 주기도 하고 낚시나 이런 걸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톤 발생량이 대충 시장에 형성되는 게 5에서 6만 원 정도로 처리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블랙솔드 프라이, 그 아메리카 동해등에 그 영어를 직역하면 검은 병정의 벌레인데 이게 파리과입니다. 그래서 약 그 한 20mm 정도가 유충, 제일 성충이 되면 20mm 정도 되고, 아마 그 성충도 그 정도 20mm에서 25mm 이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메리칸 동해등해니까 당연히 아메리카 대륙이 고향 원산지일 거고요. 일말당 그 일생 동안 먹이원을 처리하는 게 2.5g 정도 됩니다. 2.5g이 되기 때문에 40에서 50만 마리를 갖다가 하루 만에 1톤을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현실적인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숫자적으로 하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섭취 활동이 시작이 되면 악취가 없어집니다. 투입 시에 이제 유기산이라든지 유기물이 이제 분해되면서 나오는 악취 등은 그거는 특별 장치를 해가지고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충은 사료나 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으로 CO2를 갖다가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아무 나중에 되면 CO2 환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것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용 곤충의 전망. 사료의 대두유의 기용성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해등해를 대체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료회사하고 이야기하면 국제가격보다 가격이 높다, 품질이 낮다, 이게 트집이 좀 물량이 적다가 제일 큰 트집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모여가지고, 사육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이걸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영농협동조합이나 유통조직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식용곤충도 의약품이나 산업 목적에 사용되면 산업용, 곤충이 됩니다. 그런데 동해등해를 먹지를 안 하니까 이건 아예 출발부터가 산업용 곤충입니다. 지금 산업용 곤충은 다른 시장들이 식용 시장들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의외로 서서히 급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해등해나 파리유충 등도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해등해 토종에 제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우리나라도 한 9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유기물 분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낮아가지고 산업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도 우리 토종이 참 아름답더라. 그래서 제가 참 이 동해등해를 갖다가 우리 토종 동해등해를 갖다가 저로서는 애착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동해등해 사육 방안 검토인데 연속으로 생성되는 방식,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 근데 동해등해는 사람이 있는 군락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멀리 가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사육을 하면 사람 근처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냄새나, 이래 음식물 같은 게 들어오면 좀 짜증내고 이런 기분이 나빠지고 하는 그런 이제 인근 주민들과 마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 이러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유충 자동 선별 장치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자동 선별 옆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그 선별되어 가지고
선별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그 동해등에만 모을 수 있겠죠. 이런 조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할 때, 얘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키우면 제일 특히 온도입니다.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습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생산성을 보장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울철 되면 알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키우는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직접 키우는 알을 알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알 받아가 분양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해등의 수확 방법, 선별기 사용, 자동 선별 사용 목적에 따른 일련 구분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2-5 사업적인 사항을 보면 수익성이 1당 10톤 정도 돼야 수익성이 된다. 그래서 잔반 처리량을 약 40% 정도가 동해등의 유충으로 회수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1톤에서 생산한 걸 건조해버리면 한 100kg에서 150kg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럼 수익성을 따져보면 음식물 최종 처리비가 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1톤 6만원이겠죠. 150kg가 1,000원으로 보면 한 15만원. 그래서 약 한 11만원 정도. 분변토, 하고 뭐 이런 거 해버리면, 대략 한 20만원에서 22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 과정을 여기에 이렇게 정리해 뒀습니다. 사업적인 사항으로 먼저 동해등해가 어떻게 팔릴 것이냐에 대한 걸 검토를 해보면, 저는 애완용 시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 향상과 함께 가족 핵분열이 되기 때문에 애완동물이 그 공간을 메꿔줍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 보면 애완견하고 애완묘를 키워가지고 같이 유튜브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반동물에 대한 사료시장도 걱정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동해등해가 기능성 사료로서 옷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만 해도 사료 시장에 800억대, 700억대 시장이 됐는데, 2019년도에 한 1조를 육박하는 8억째 되고 한 거의 9천 얼마 정도 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발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집만 잘 된다 그러면 동물 사료의 대두 대체용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 박은 사료 및 양용 사료로 단백질 사료나 지방 사료로 대체제로 각광받고 받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사용하는데, 중국 팀들이 원체 싸게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환경적으로 처리해요. 환경적일 때는 FDA에서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 환경을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이렇게 활용하게 쓴다, CO2 감량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돈이 남아야 되겠죠. 그 사업적인 사항을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처리량을 약 30에서 40% 유충이 회수가 되니까 음식물 잔반을 한 10톤 정도로 사용한다고 보면, 10톤 잔반일 경우 수익성은 10톤 잔반 곱하기 6만원입니다. 그 6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60만원 곱하기 30은 1,800만원이 됩니다. 음식물 잔반 처리비만 1,800만원이 됩니다. 그걸 또 이렇게 동해등해를 사용하면 건조분이 대략 1kg에 한 70%가 수분에 해당되고, 1회품 한 0.3 정도. 그래서 나오는 걸 갖다가 3톤 나오는 걸 곱하기 0.4를 되면 한 약 1톤 전후가 됩니다. 한 900kg 정도. 수익성 검토를 해보면 900kg 곱하기 1,000원 해보면 한 90만원 됩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걸 30일 해버리면 한 2,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업적인 사항을 검토해보면 10톤 기준으로 해보면 분변토 음식물 폐기를 10톤을 사용하면 약 60%가 분변토로 발생됩니다. 이 분변토가 이제 한 14일 정도 걸리니까 이때 수분이 증발하고 이런 걸 갖다가 감소되는 걸 사용하면 약 한 1톤에 40%, 400kg 정도가 생산됩니다. 대충 이 분변토가 톤당에 한 2, 3만 원 합니다. 주변 농가에 줄 때 자기는 실어가고 그 비용을 이렇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 2차 분변토를 2차 가공하게 되면 아주 기능성 비료가 되기 때문에 수익 승승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한 수익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해등의 분변토를 개발하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국가나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개발해야 될 겁니다. 또 어떻게 사용하면 식물에 좋은지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BASF 관련 수익성 검토인데요. BASF를 활용한 수익 방법 검토인데 수익 행위는 최종 처리업으로 반입되는 수수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BASF 생산, 건조물 생산에 그에 대한 한 30% 전체적인 나오는데 한 15%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 한 150kg 정도가 보통 1톤에 생산되는 동해등의 건조 물량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BASF 그다음 분변토 비료 생산 조금만 노력하면 아마 좋은 비료가 될 거예요. BASF를 이용한 사료, 애완동물 가축 사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BASF 의료 사료 개발 및 특허 확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BASF 관련 상품을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시면 좋은 효과가 됩니다. 그 옆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 수익 올리는 방법은 첫째 이제 그 수거 잔반 최종 처리업에서 받는 비용 6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면 BASF 사육 수익,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물고기로 가공했을 때 물고기 가축 사료에 대한 비용, 여기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기능성 대비까지 한다 그러면 상당한 수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번째로 BASF 동반 애완동물 고급 사료에 대한 겁니다. 이게 개발 과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동해등해를 사육하고 8일차 되는 동해등해 이게 이제 유충 선별의 난이도가 있는데 이럴 때는 병아리나 강아지들 위한 사료를 만들 때 어린 그 애들 만들 때는 요 8일차에 수거를 해야 돼. 14일째 동해등해가 나오는데 이걸 해가 건조해 가지고 바이오매스로 소화될 수 있게끔 잘라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병아리를 위해 8일차 BASF 유충이 필요하나 기술적으로 수거율에 참 문제가 수율이 낮습니다. 14일 되는 유충을 건조한 다음 바이오매스를 이용 소화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BASF 양식 사료 효과. BASF를 가지고 양식 사료를 이용하면 의료 정체 및 의료병에서 감소가 됩니다. 항산화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료에 BASF를 첨가하면 한 15%에서 20% 정도 정체되는 것으로 여러 군데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닭을 키우나 여기에 있는 그 동해등해를 준 진거미 새우라든지 아니면 흰다리 새우 여기에 있는 넙치 이런 데서 한 15% 정도 효과가 났습니다. 그 다음 태양광을 발전을 하면서 시설 일부러 사용하면서 운영하면 뭐 한 동이나 두 동 정도 같으면 10동 거층 중에 한 동은 동해등해 생산하고
한 4동 정도는 새우나 어류를 생산하고 한 5동 정도는 양계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동해등을 이용 양식 사료나 사료를 이용하게 되면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됐을 때 농가의 수익의 구조 개선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기술연구소는 유기농 농업과 식용곤충, 산업용 곤충에 따른 다양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해가지고 서로 간에 제가 모르는 부분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도 가져가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